그런 상황들이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전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수요일을 갔는데 이제 형제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는 와닿았어요. 아, 내가 형제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만약에 내 동생이 언니 옆에 샵 차려도 돼? 그러면 당연히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형제로 생각하면. 그리고 내 진짜 피부치 형제는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러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아, 내가 가진 게 뭐라고 정말 별거 아닌데 나누자. 필요한 사람이라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이거 뭐 창업에 관련된 거라고 하지만 이론적인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는 실무 경험이 많고 임상 경험이 많고요. 이론 경험 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교육에 너무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경험들, 그러니까 이게 뭐 경험이 뭐 되게 이게 뭐 성공 케이스예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들어보시고 나도 이런 거 경험 한번 거기에 한번 좀 발 담궈서 한번 같이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들을 보면은 진짜 미생물만도 못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인간은 되게 뭔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게 내가 한국에서 피부과 경험도 있고 나 경력이 있고 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믿고 많이 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가정에 저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그러니까 남편과 저는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될 때. 왜 사람이 그럴 때 힘들잖아요. 노력을 안 하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게 제일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억울해. 내가 시간 들였지, 돈 들였지, 뭔가 그 사람한테 정성 들였지, 마음 들였지. 근데 저도 제가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스킨스토리를 이름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저를 아시는 분들, 저희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외형적인 성장뿐만이 아니고도 이 내면에 정말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외형적으로 성장했는데 저 사람은 점점 아니야. 그러면 그게 사실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내면의 성장을 같이 한다는 게 저는 그게 더 진짜 참 성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이런 성장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가정에 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남편이 좀 더 달라질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오늘 이 한 분인가 기다리시고 이해한 걸 안 나네요. 네? 그쵸. 저보다 더 뒤에도 경험을.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안 해서 남편이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남편한테 조금 더 정성 들이고 마음 들이면 아침에 나 새벽에 막 남편 막 마사지 해주고 깨워주고 막 그랬거든요. 거의 1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도 조금 변하는 듯 싶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변하는 듯 싶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되게 커서 한숨을 기쁜 한숨. 다들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저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기대 하시고 시간 결혼 안 했네. 우리 남자친구는 미래에 이런 걸 내가 갈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잘 된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게 된 거예요. 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놨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사람이 어쨌든 경쟁 업체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한 개도 아니고 막 여러 네. 개 생기고 하면 네. 되게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처음에는 그런 거 어디가 같아요. 저희랑 관련 없는데도 오픈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조사를 쫙 해요. 그리고
뭐가 있지? 한 번 더 보고 우리는 새로운 기계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서 늘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 업체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내려놓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 칙칙칙칙칙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내려놓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내려놓게 되는 어떤 저는 좀 수단을 쓰거든요. 제 스스로가 이제 어쨌든 이걸 내려놓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너무 이 스킨스토리 뷰티샵 뭐 이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 스스로 조금 이제 이걸 내려놓는 방법을 다른 좀 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고객을 더 유치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선생님들을 조금 더 키워드리고 성장해드리는 데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최소한의 기본 상도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배워가지고 분명히 저는 여기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좀 웃기지만 그러면 좀 교육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네네.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서로에게 좋은 건 저는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네. 선생님이 그런 건 내려놓으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가 좀 더 궁금해요. 내려놓을 때. 아까 그런 마음들을 네네네. 내려놓을 때 네네. 이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둘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많이 하는데 성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가 하나 생기면 엄청 서치하거든요. 서치하고 그거를 그거를 저한테 보내줘요. 분석하고 분석하고 그걸 저한테 보내줘.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일만 잘하면 된다. 근데 이게 절충이 돼야, 그러니까 저도 정답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에요. 절충이 돼야 좋은데, 근데 결국은 저희는 사실 기도해. 저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지혜나 슬기로운 게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힘들 때는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향 자체가 막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액션 위주. 무조건 이제 빨리 생각하지. 행동해요. 행동이 빨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올리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카란쌤 이런 거 이벤트 하면 어떨까요? 그럼 10분 후에 벌써 릴스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나는 이제 얘기만 했을 때 그러니까 행동파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장점이 좋아하시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저도 장점이고, 저는 아이디어 많은데 제가 생각해다가 묵살시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바로바로 얘기 안 해줄 때도 있어요. 바로 할까봐. 바로 할까봐. 할까봐. 아이디어가 많아요.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제 막 저한테 보내주면은 이제 그걸 이제 걸러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1인 샵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힘든 것도 오로지 혼자 겪어야 되고, 뭐 기쁠 때는 물론 좋겠지만 특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다 저는 감당해야 되니까. 둘이라서 이 다행히 감사한 게 또 뭐냐면, 제가 디프레스 될 때 있고 디프레스 될 때가 있어요. 디프레스 될 때는 저는 컨디션이 좋을 때요. 그럼 제가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면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저희는 왜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있어요, 힘들 때. 사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더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해보셔가지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데 그 한동안 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사랑쌤이 으쌰으쌰 해주거든요. 이게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게 또 기도로 이겨냅시다. 또 이겨내고. 다행히 동시에 디프레스 될 때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답은 기도예요, 저희는. 네, 그 답은 기도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근데 오늘 질문해 주신 게 참 이렇게 좀 포인트! 길을 포인트. 되게 찝어주신다. 왜냐면 3초불 안 빠지게 잘 잡아주고 계세요. 진짜 잊어버릴 수 이런 분이 있는데, 필요하셔. 제가 이제 20대 때 생각, 30대 때 생각, 제가 44시거든요, 한국 나이로. 근데 40대 때 생각이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반가워요, 친구. 몇 년생이에요? 80 80이에요. 호적은 제가 81로 돼 있는데 80이에요. 1월 1일 1월 1일이에요. 조금 억울하시겠다. 80이에요. 전 좋아요. 그래요? 네. 항상 어린 근데 이게 30대, 40대, 저는 50대 때 또 제가 창업 교육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그때는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거 틀려 맞아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가 혼자 7년 하고 지금 같이 7년 하고 그냥 깨닫고 배우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누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창업 없으셔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제 가치가 예전에는 생존했을 때는 돈 벌고 얼마 살고 이런 게라면 그 다음에 보람이었거든요. 그때는 손님들이 너무 막 좋다고 그러고 막 뭐 예쁘게 해줘서 좋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보람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거는 제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사실은 오늘 여기서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은 도달은 못해도 무언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아무도 창업에 대해서 안 하셔도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진짜로 마음이. 옛날에 제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퍼스에 어떤 분이 문의가 왔었어요. 그분한테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막 쉬는 날에 막 1시간 막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막 또 막 문의를 하시고 그분이 제 상담을 통해서 공부를 또 하시게 됐고 또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창업도 좀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럼 진짜 해야 되나? 처음에 그때 문의했을 때는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다가 한 1년쯤인가 6개월쯤?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또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어쨌든 기계가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안 하신 거예요. 뭔가 뒤를 탁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도 그게 딱 되지 않았을 때 이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저는 그때 또 프라쌤 그거 아닌가 봐요. 우리 이제 하지 맙시다. 그냥 그러고서는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또 문의가 왔죠. 그냥 그러다가 또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때는 내려놓고 완전히 그냥 이제 뭔가 이제 내 마음에 열정은 사그라들었어. 열정은 사그라들고 진짜 이렇게 그냥 생각했을 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할 거고 안 할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안 할 거고 그래서 이 말의 언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딱 생각하면서 그때 마음이 탁 내려놔지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시간을 쓰는 것보다 처음에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그때 또 우리가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꼭 해서 우리가 엄청난 부경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신경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진짜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님들 운영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애가 셋인데 다 각자 정말 바쁜데 이거를 시간을 쪼개서 또 창업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또 하나의 이게 또 아이를 또 낳는 것처럼 굉장한 이 신경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아이들 있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기 낳고 또 그 아이들 키우고 또 아이들 성장하고 이런 거 보면 또 힘들 때가 많지만 힘든 건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지만 보람이 있잖아요. 또 거기 가치가 있잖아요. 얘네들 성장하는 거 보면 그리고 얘네들을 통해서 지나가고 나서 보면 엄마도 성장을 하잖아요. 조금 더 커지잖아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우악했던 게 좀 더 똑같은 거를 해놔도 지나고 나면 또 좀 가라앉고 그러면 저희도 그 창업이라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성장을 시킬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죠.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계속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너무 한정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보고 저희가 왜 14년 동안에 저 혼자 일할 때는 제가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제가 혼자 일할 때 7년 동안 저는 피부과 그 면접 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스태프 2명을 같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명까지 됐어요. 가라지에서 2명을 했어요. 바디 하시는 선생님 막 골코에서 와서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심지어 또 같이 이렇게 스태프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터번을 뭐 찍찍이 부분을 아래로 하면은 이게 머리 안 닿게 또 까다롭지 않게 하는 거 전 몰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서로 배운다라는 거를 작은 거 하나도 조금씩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혼자 일했을 때 내가 어떤 힘든 상황, 컴플레인 손님들 막 시술하고 잘못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이거 그만둬야 되려나 봐. 혼자 막 이렇게 막 빠져 있을 때 사실 저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잡아준 분은 저희 그 에밀리라고 그 필리핀 손님인데, 그분이 10년째 지금 다니고 계세요. 제가 14년, 거의 아니 14년이니까 훨씬 더 넘었지, 10년 넘었죠. 거의 초반에 오셔가지고 제가 애 하나 낳고 애 낳고 다시 한국에서 오고, 그리고 또 둘째 낳고 나서는 저는 일 못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인테리어 쇼핑몰을 했었거든요. 잠깐 했었는데 애 재우고 그거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에밀리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킴 언제 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저 없을 때도 막 남편한테 연락처 알려주고 가고, 그래서 나 못해, 나 이제 애 있어가지고 애 둘 있고.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더니 한 2개월 있다 또 연락이 오는 거야. 킴 언제 해? 그래서 아니 나 못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나 지금 여기 그 거실에서 2층 타운하우스 거실은 아주 추해요. 다 보여요. 거기 환경이 막 그 주방도 다 보이고, 거실 펴서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괜찮대요. 그래서 그분을 같이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또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연락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내 이렇게 베드에서 이렇게 앉혀가지고 안고 관리받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또 제 애가 있으니까 다른 엄마한테 제 애를 밑에서 1층에서 봐주고 막 그런 모습으로 막 정말 난장판으로 무슨 이게 덧대기 시장도 아니고 밑에서 애들은 막 봐주고 있고 막 그렇게 오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위기는 셋째 임신을 했죠. 일하면서 또 셋째 임신을 또 한 거예요. 그러고 난 절대 이제는 이번엔 진짜 일을 그만둬야 되나 보다. 왜냐면 제가 워낙 일 중독자였거든요. 워커홀릭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즐긴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누가 봤을 때 좀 중독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일을 하는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일이라는 거에서 브레이크가 오면 하나님 이게 이제 일을 멈춰야 되는 사인입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그 마음에 주시는 울림은 뭐였냐면, 제가 일 중독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때려치고 만약에 산속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일에 대한 어떤 문제는 겪지 못하겠죠. 트러블은 없겠죠. 다만 그 성장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서 발견했던 게,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밸런스를 찾아나가는 훈련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는 그 목적의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전문가로서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그죠?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분이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누워 계실 때는 뭔가 나를 이제 뭔가 벗겨진 상태로 나를 좀 오픈하는 마음이 되시거든요.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본인 심적으로 이제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하면 우리가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내가 이제 상담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호주에서는 저도 이민 생활하면서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이나 또 저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처음에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유리막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씌워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좀 대인관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깊게도 가지 않고 너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선을 유지하면서 나를 너무 노출시키지도 않고 약간 이런 쪽으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누가 힘드냐면 내가 힘들어. 왜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원래 저는 원래 개고문이 꾸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망가져도 옆에 사람이 즐거우면 난 그게 너무 해피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나를 뭔가 보호하려고 내가 막 이렇게 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거를 언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냐면, 유튜브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 범 내려온다라고 브리즈번 거기에 한번 플래시몹 한 게 있어요. 그거에서 제가 한번 거기서 춤을 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깨진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있는 거야. 개고문이야, 개고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를 돕는 마음에서 했는데 내가 깨진 거예요. 그 유리막이 딱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지면서 내가 어떤 때 행복하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거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발견을 하는 순간에 제가 되게 기뻤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떤 걸까? 이거 이때 이제 여기에 여기 이쪽 핑크색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한번 제일 춤 잘 추는 사람이 저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연관이 돼서 요즘에 최근 이제 릴스 찍고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이런 걸 좀 해소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릴스도 사실은 이게 그 하나 올리고 되게 사람들 의식하고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제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말대로 내려진다기보다는 조금씩 넓어지고 뭐 그까짓 거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 그냥 내가 즐겁게 살면 되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로 조금씩 그냥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을 보고 저는 이게 탁 왔는데, 저 힘들 때 저도 이제 말씀 보고 그다음에 어떤 책들을 좀 보면서 저는 좀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는. 근데 오시는 분들,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말이든 행동이든 그 어떤 표현이든지 사랑을 전해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분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해드리면, 뭔 깨닫게 해드린다기보다는 좀 전달해드리면, 섬김을 통해서 전해드리면 이분들이 당장에 교회 갈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냥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마인드로 계속 일을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우연히 딱 보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서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마인드가.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는 진짜 일터사역이라는 그런 책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터사역이라는 단어를 몰랐었어요. 근데 내가 일터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지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 어떤 일터사역자 책에는 일터 10계명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터 10계명을, 저희가 두 번째 같이 일할 때는 저 혼자 일터 10계명을 만들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저희가 뭐 계약서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가까운 사람들은 동업은 어떻게 해? 동업하지 마. 그리고 뭐 계약서 쓰고 해야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계약서 같은 건 없고 일터 10계명 하나 써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설화생과 우리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삼각형 구조에서 하나님이 균형 맞춰주실 거고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신뢰로 이제 같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시선으로 딱 가두었던 그 한계가 또 깨진 거잖아요. 또 성장한 거잖아요. 제 시선이 성장한 거잖아요. 제 마음이 또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정말 내 시선으로 한계를 두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정말 이게 나는 그냥 이거 가능할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화 하는 거를 혼자는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자꾸 저희가 잘한다 했는데 본인이 잘하는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좋은 말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 다른 데서 다 받고 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때도 그거 관리 별로였다고 했던 분이다. 그런데도 지금 아라쌤 관리 받고 좋다고 하는 거다. 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진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가 옆에 있는 장점을, 내 장점을 내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가소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장점을 장점화해주고, 좀 그 약점을 조금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강점화 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좀 도와주는, 그래서 그거를 좀 원장님들만의 좀 특성화를 만드는 그런 걸로 좀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죠. 그렇지만 이마저도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부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다음 할 때에 이분은 어떻게 또 이거를 좀 해드릴까라는 게 또 부담인데, 그냥 지금까지 했던 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그냥 저희도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 못해요. 이게 왜냐면 배출 교육이면 교육 딱 끝나고 끝 가세요 이건데, 저희는 타이틀이 창업교육이잖아요. 창업교육. 물론 이거 배워서 창업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취업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창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의 골은 창업이라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에밀리라는 고객이시고 12년
이제 어떤 날 이제 저도 막 되게 바쁘게 일하는 날이 있는데 토요일에 저희가 되게 바쁘거든요.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오픈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막 바쁜 날에 이제 일하면서 오늘 매출을 딱 보고 기뻐하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막 매출보다 오늘 어떤 손님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그런 특히 뭐 하나님 얘기 나누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은 교회 어디 다니세요 물어봐서 어떤 청년이 왔는데 저희 어디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와가지고서는 처음에는 표정이 되게 어두웠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표정이 진짜 맑아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올 때마다 막 반갑게 인사하고 환해지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청년은 두 번 오고 안 와요, 관리는. 근데 사실은 왜 관리를 안 하라는 서운함보다도 그런 게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오신 원장님 있잖아요. 시드니에 오신 원장님도 이 일터 사역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유튜브 제가 이제 올린 거를 보고 시드니에서 오셨어요. 애가 넷인데. 근데 이분은 왜 피부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생겼냐면 아버님이 이제 그 한국에 가셨는데 고모들이 호주에서 이제 남자들이 관리받는다는 거 어렵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막 피부가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들이 막 피부과 데리고 가서 보톡스 넣어주고 관리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이 좀 더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원장님이 딸이 아빠의 그 좋아진 모습을 보고 자기는 고모들이 사랑을 거기서 받다는 거예요. 그 피부 관리라는 걸 통해서 고모들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본인이 원래 음악 전공이신데 피부 그거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만 딱 해놨는데 지금 창업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오셔서 기계 하나 세팅해드리고 그다음에 기계 기계만 교육만. 보내드렸어요. 기계 교육만 했어요. 한 대만 해드렸어. 기계 교육만. 어떤 기계 사셨어요? 나노 대리죠. 그 기계로 이제 근데 이제 이분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원장님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러면 이제 저도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코칭을 해드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터 사역자라는 어떤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긴 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확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저도 막 어디 오픈하면 그게 막 그쪽으로 더 시선이 쏠리고 막 경쟁자로 보고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가 조금씩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거나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저도 좀 마음이 막 녹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과연 일을 하면서 뭘 남길까라는 부분에서 돈을 남기면 되게 보람될까? 뭐 그것도 보람일 수 있겠죠, 그죠? 일은 하는데 자꾸 돈이 안 쌓이면 그것도 좀 그죠?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황적인 프레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하시라. 그리고 기존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 일 유지하시면서 이거 서서히 하시라. 이거 단박에 뭐 1년 하고 돈 쫙 벌고 다른 거 일하실 거 아니. 그런 분들은 그냥 저는 애시당초 그냥 시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지금 생각으로는 한 10년 난 20년 정말 평생 직업으로 저는 70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고 싶거든요.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일로 주는 이 가치가 저 이렇게 일 오래 했던 사람 아니에요. 소라쌤도 마찬가지고 저 1년 반 되면 딱 이제 일 딱 지겨워지면 다른 거 찾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이 그만큼 그냥 단순히 마사지 해주고 손님들 돈 벌고 거기서만 딱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저희가 했던 집인데 여기 되게 낡았어요. 여기 메인스로드에 보면 아직도 있어요 그 집이. 있어요. 그나마 펜스는 초록색이었는데 완전 7, 80년대 지었던 집 있죠. 그 저희가 페인트 다시 다 하고 안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겉은 완전히 그래서 주차 때문에도 컴플레인 났어요. 손님이 벤츠 끌고 오셨는데 그 저기잖아요. 저기 잔디인데 모래 잔디 다 비가 날렸어. 오면은 딱 세차고 왔는데 거기 이제 바퀴에 다 묻잖아요.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 받았어요. 왜 이런 데서 하냐고. 저희가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했나? 6, 7개월 정도 했나? 그리고 나서 저 전에 이제 있던 샵이 있던 샵이 아마르라는 샵인데 거기에 원장님이 한국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샵을 소개시켜주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또 제가 가라지에서 일했을 때 손님이었어요. 그 손님이 제가 이제 한국 갔을 때 애나라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샵에서 관리를 받으시다가 그 원장님이랑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봐서 그 샵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고객분들이 그냥 성장을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겐 고객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고 그냥 이제 가까이 있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 사실 엄청난 스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스킬 없었어요. 스킬 없었고 저도 손님이 오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처음에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이제 말은 이제 좀 지식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스킬은 좀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거기도 피부과에도.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피부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네. 진짜 여드름 피부였어요. 피부 진짜 안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환경은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인드 차이인데 아 나는 진짜 환경 좋은 데서 진짜 좋은 데서 진짜 삐까뻔쩍한 데서 받고 싶어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나를 좀 케어해주고 여드름이 너무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19살 때부터 관리를 시작했어요. 여드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드름 관리를 쭉 하다가 이제 호주를 왔는데 저도 영어도 안 되고 호주 샵 가기도 무섭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소문 하는 중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람 집사님이 관리를 하잖아.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진짜 거실에다가 베드 하나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뜨아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관리 받을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가서 받게 됐고 근데 최선을 다해주는 걸 느꼈어요. 관리를 받을 때 스킬을 떠나서 진짜 내 이 피부 고민을 들어주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에서는 최선을 다해줬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매주 꾸준히 받았는데 그 다음 주 교회 가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 다음 주 가면 또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제 그 집사님들이 계속 말해줄까? 이게 효과가 있구나 진짜. 저도 이제 꾸준히 다 가고 그 다음에 그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1인 샵으로는 좀 그 금액이나 경제적으로는 좀 실패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실패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돈을 생각 안 하고 서비스만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이 퍼져요. 너무 많이 퍼져요. 저는 퍼져요. 그래서 네. 저를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딱 끊거든요. 네. 어느 선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제가 이제 끊어버려요. 근데 이제 너무 퍼주다 보니까 그 이제 1인 샵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실패 경험이죠. 실패했죠.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이제 뭔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남는 게 없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 선생님들을 2명을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잘 될 때였긴 했는데 뭔가 기간이 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얘기를 못하는 타이밍에서 어떻게 2사람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벌어서 사실 인건비도 다 나갔고 그런 상황들이 또 생겼었죠. 근데 그런 게 저는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저는 마음 가운데 제가 뭔가를 계속 더 해드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없어도 문제겠지만 너무 과해도 우리는 이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퍼져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장사를 접어야 돼요. 비즈니스를 접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못 오시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사회에 제가 120불 받았나? 120불? 사회에. 근데 벌써 그게 20년 전이니까. 그죠? 오래전이에요. 20년 전 아니죠. 14년 전이니까. 집에서 저는 환경도 안 좋고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기계가 삐까뻔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손으로 하는 거에서 사회에 제가 120불 150불 120불 받았는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1회 50불. 1회 50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뭐 여드름 압출하는 거 그냥 서비스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한 4분 정도 하루에 만약에 몇 분 정도 오시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걸로 뭐 얼마 고정적으로 얼마를 벌어야지라는 목표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집에서 그냥 뭐 노는이 하자. 그리고 제가 차도 없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그 상황이 프레셔가 주는 상황은 아니어서 하긴 했는데 이제 집에서 했으니까 가능하겠죠. 만약에 제가 샵으로 했거나 고정적인 렌트비가 나왔거나 그러면 조금 말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저는 한 번도 제가 광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거 이제 광고 쪽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보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브리즈번에 이 좁은 데서 내가 관리를 해줬는데
이분이 좋으시면 분명히 입소문을 낼 거다. 근데 외부에 광고를 해가지고 그분이 딱 오셨는데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못 하시면 사실 그 광고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소문 광고를 믿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라지에서 100명의 손님, 지금도 차트가 있는데 100명의 손님을 채울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왔어요. 근데 그 100명의 손님 중에 지금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손님 중에서 어떤 한 손님들은 계속 소개를 시켜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좀 특정한 분들이 한 번씩 나타나요. 그 언제 나타날지가 좀 중요하지. 계속 나타나. 이 처음에 나타난 분은 또 이제 우리 설아쌤이었고, 또 중간에 또 다른 선생님이었고, 또 그냥 뭐 또 저희 또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 중에 저는 저의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자리 잡을 때 힘들고 막 이랬던 것도 있으니까 저희 엄마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그냥 관리도 받기도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냥 저를 좀 도와주려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은 교회 분이고 저희가 영주권 없이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돈 갖다 주긴 좀 그렇고 서비스 받으면서 그래도 이용해주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좀 뭔가 돕고 싶고 근데 뭐 그것도 뭐 제가 다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제가 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어떨 때는 그게 뭐 생계 수단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그게 피난처기도 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성장하는 그거기도 하고 일터가 주는 이게 너무나 이게 뭐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거라서 그래서 마케팅을 입소문 마케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에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제가 14년 전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도 같이 해주면 그만큼 조금 더 자리 잡는 시간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도구고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정말 나를 서포트 해주는 고객분 정말 그 고객분들이 그 같이 이렇게 서포터즈 같은 고객분들이 더 이렇게 곳곳에 있으면 그분들이 또 소개해주고 심지어 저희 샵에 어떤 분은 오시지도 않으신 분이신데 그분한테 소개받고 오셨대. 잘할 것 같아 뭘. 잘할 것 같다. 근데 제가 잘할 뭐 그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한데 또 어떤 분은 또 제가 조금 저도 제 안에서 좀 이렇게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계속 숙련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전문가가 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베테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은 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을 전문가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 그 장사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수완이 좋은 아니 그거 말고 수완이 좋다고 하잖아요. 수완이. 근데 그 말이 저는 안 좋더라고 저는. 왜냐면 그 말에 그냥 그게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숙련이 돼 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변화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완이 좋다라는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20년 되고 30년 돼도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고 싶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를 할 때에 정말 내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했던 어떤 그런 것들의 서비스가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도 정말 우러나서 그 마음에 진심이 돼서 이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입만 정말 이렇게 돼서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알아요. 그렇죠. 제 마음 아세요? 제 마음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다 보면 네. 제가 거짓말하면 이거를 어느 정도 나이가 그렇죠. 되면 네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을 또 보다 보면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뉴욕에 그 샌드위치 가게 하시는 분인데 보신 적 있어요? 그 뉴스에도 나온 적 있는데 그 39년 동안 장사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연예인들도 와가지고서는 뭐 그 여행 작업이라고 하면서 돈 주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지막은 어떨까? 제가 14년 여기서 일을 했는데 나는 얼마나 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의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난 일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마지막에 한 달 정도는 그동안에 고마웠던 분들한테 한 번씩 다 관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나이가 들어서 가능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자를 거예요. 그때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하고는 있는데 저도 체력도 돼야 되고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캐터링 불러서 그냥 한번 저기 합시다. 그런가요? 관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견 내라도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수용을 해주고 해주고 어쩔 것 같아요. 저는 캐터링 해가지고 딱 네. 궁금한 게 저는 제가